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20 정상회의가 어젯밤 폐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규탄을 G20 정상선언문이나 의장국 성명에 담는 것은 외교력을 집중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첫 소식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 머무는 4박 6일 동안 각국 정상급 인사 13명을 만나며 정상외교 복원에 집중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상들이 북한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제, 무역 포럼이기 때문에 갑자기 정무적 사안을 문서에 담아내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발언을 구두선언에 준하는 걸로 본다며 기자회견 자체가 성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상외교 공백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각국 정상들과의 상호 신뢰를 쌓고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가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귀국합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강화를 제안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시진핑 주석의 굳은 표정은 냉랭한 회담 분위기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초간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을 3차례나 언급하며 중국의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You have done relative to the very substantial problem that we all face in North Korea. Problem that something has to be done. 반면 시 주석은 북한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나아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G20 정상회의를 취재 중인 기자들과 만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원유 공급 중단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만큼 북핵 문제 논의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결과적으로 주요 관련국 간 입장차만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서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야당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 야당을 파국이라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 전국을 파탄내려는 지금의 국회 파행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국회 보이콧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참수 발언으로 관계가 악화된 국민의당은 협치를 강조한 현수막마저 철거했습니다. 부적격이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민주당하고의 협치는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흠이 발견된 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내일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국 경색은 물론 내일 예결위 등 각 상임위의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한 달 넘게 지체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서울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후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밤부터 빗줄기가 거세져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일부 지역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종일 후덥지근하던 서울 곳곳에 오후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봉구 등 일부 지역엔 무인 관측소 기준 9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며 서울엔 호우주의보도 발표됐습니다. 장맛비는 밤부터 다시 강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낮까지 많은 비를 퍼부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엔 50에서 100mm, 일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쏟아지겠고 충남과 전북 서해안엔 120mm 이상, 그 외 지역도 최고 40에서 80mm가량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퍼부어질 걸로 예보돼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 더 많은 비가 더해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중부는 모레 아침, 남부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친 뒤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들과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찌그러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아래 깔려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기중기를 동원하며 분주히 움직이지만 비가 많이 오는 탓에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 50분쯤. 5개 차로 가운데 1, 2차선에서 난 사고지만 갓길에도 파편이 튈 정도로 사고 당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K5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버스가 그 위로 올라탄 상황이었어요. 그 옆에 차량은 이제 전도가 된 상황이었고요. 버스에 깔린 승용차 운전자 58살 신모 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사고 당시 비는 안 왔어요. 네, 졸음운전 그런 거로 추정을 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이후 3개 차로를 막고 구조 작업을 벌이면서 2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차량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빗물막이 생기는 수막 현상입니다. 이때 타이어에 홈이 잘 패여 있으면 빗물이 틈새로 빠져나가서 그나마 접지력이 커지는데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말 그대로 물 위를 달리게 됩니다. 당연히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차종별로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가 내동댕이 쳐지듯 튀어오릅니다. 인도로 돌진하던 승용차는 길가 차량을 들이받고서 가까스로 멈춥니다.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간 대형 탑차가 대굴대굴 구르며 산산조각이 나고 중앙분리대를 뚫고 나간 화물차는 반대편 차선을 덮치기도 합니다. 7, 8월의 경우 빗길 사고는 하루에 80번꼴로 평균치의 1.7배에 달합니다. 무게 1톤가량인 승용차로 제동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다 급정거를 하자 10m가 채 안 돼 멈춰섭니다. 그러나 빗길에서는 18m까지 미끄러집니다. 무게가 6톤인 화물차와 10톤인 버스의 빗길 제동거리는 각각 24m, 28m로 메마른 노면보다 각각 1.6배, 1.7배 더 미끄러졌습니다. 바퀴와 노면이 직접 닿지 않고 물에 떠서 구르는 수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보다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차량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속도 증가 시 더 많은 제동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7, 8월은 휴가철이어서 사람과 짐을 더 많이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똑같은 차라도 이 같은 빗길에서 더 많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빗길 사고를 줄이려면 마모된 타이어를 미리 교체하고 운전 속도를 평소보다 20% 줄이고 안전거리도 2배 이상 늘리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작을 사전에 몰랐더라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된 이유미 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가짜 제보를 직접 당에 전달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가 첫 공개된 지난 5월 5일 이후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하다며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강압적인 압박을 한 바는 없습니다. 검찰은 또 문준용 씨의 유학 시절 친구인 척 대화를 나눴던 제보 목소리의 주인공인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의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이르면 모레밤 늦게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국민의당은 협치 현수막까지 내리고 여당과 검찰을 비난했지만 민주당은 의구심이 증폭됐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당혹감 속에 비공개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구속영장 내용에서도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을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여권을 향한 과잉 충성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의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진실한 사과는커녕 책임을 전가하며 무책임한 태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태업이 여론 호도를 위한 목적이라면 결단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가 대선 승자를 위한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취업 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이 이번 사태의 몸통이므로 이를 철저히 밝히는 것이. 바른정당은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정의당은 국민의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을 맞았는데요. 잠시 주춤한 듯 보였던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5천만 원 정도 떨어졌지만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조금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를 멈췄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28% 올라 일주일 새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마포와 용산 등 강북 인기 지역에선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이는 집주인들도 생겼습니다. 이에 힘입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줄어들었던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2%로 확대되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부의 투기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중개업소들이 최근 다시 문을 열면서 거래가 재개된 데다 불안감 속에 가격을 낮춰 내놓았던 매물들이 회수되면서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출이나 세금 관련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단기간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다음 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서울과 동해안을 90분대에 연결한다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최근 개통했는데요. 그런데 휴게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 휴게소. 평일 오전인데도 주차장은 이미 꽉 찼습니다. 진입로에도 비상 주차 공간에도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주차 면수를 2배 늘렸지만 방문객을 감당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휴게소 한편에선 또 다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뒤늦게 200톤급 물탱크 증축에 나선 겁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루 10대가량의 급수차가 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미흡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 준비한 음식은 벌써 동났습니다. 1시간 되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시간 지금 대략 40분. 먹고 난 식기를 제때 치우지 않아 식당 곳곳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준비 중인 부분이 너무 많고 주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인근 홍천휴게소도 준비가 미흡하긴 마찬가지. 빵집 등 일부 상점은 아직까지 입점하지 않았고 음료 자판기는 텅 비었습니다. 이용객 폭주 시를 기준으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그 양해를 당부를 드리고요. 당국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주차 타워를 증축하는 등 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몸에 힘을 뺀 채 만세 자세로 물 위에 누워서 숨을 쉴 수 있는 생존 수영 가운데 하나인 입새뜨기입니다. 떠 있는 모양이 마치 나뭇잎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국내 한 전문가가 개발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바다나 계곡으로 자주 떠나는 여름, 잘 배워두면 매우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직접 배워봤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양손에 페트병을 쥔 채 발장구를 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지점에 모인 학생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 팔짱을 끼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엄마 아빠랑 떨어졌을 거나 물놀이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용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물에 떠 구조를 기다리는 입새뜨기도 물놀이 사고 때 유용합니다. 양쪽 귀가 양쪽이 닿는 데까지 상황을 보여주고 수면 위로 얼굴을 내놓고 양팔을 펴 무게중심을 수평으로 맞춰 뜨는 방법인데 수영을 전혀 못해도 2-3시간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을 처음 배운 저도 입새뜨기를 배운 지 20분 만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배우고 나면 보트가 뒤집어져 갑자기 물에 빠지더라도 금세 몸이 떠오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인 60분 동안 물에 떠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기법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된 지 3년째. 하지만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생 39만여 명을 모두 교육하기엔 수영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별로 제각각인 교육 방법도 문제입니다. 지도하는 선생님마다 교육 내용이 다 다르고 물놀이나 아이들이 놀아주기 위주의 교육이었지만 매년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통일된 생존 수영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양성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을 휩쓸던 한류 열풍의 빨간불이 켜진 사이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선 주춤했던 한류 붐을 다시 일으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런던 박상규, 방콕 서민수 특파원이 차례로 보도합니다. 영국의 한류 팬들이 K-팝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과감한 태극기 패션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K-팝 특유의 이른바 칼군무도 등장합니다. 글로벌 한류 축제인 K-팝 월드 페스티벌 영국 예선에 나선 참가자들입니다. 중국계와 이탈리아계 영국인 등이 모인 혼성팀이 댄스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Practiced every day
like for 4 weeks. 4 weeks into it. Yeah, we kept practicing. 보컬 부문 참가자들은 노래 실력 못지않은 무대 매너를 선보입니다. It has much more depth in it. It has much more, it's more fun and stuff. So I started singing Korean songs, started learning the language as well. It's just everything about it seems to be very well done. 이어진 정상급 K-팝 스타들의 콘서트. 예약 티켓이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현장에서 입장권을 추가로 판매했습니다. 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 푸드코트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에도 관람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팝의 본고장에서 펼쳐진 코리안 페스티벌이 최근 주춤해진 유럽 내 한류 열풍을 다시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방콕 시내의 오토바이 택시 정류장, 태국 전통무술 무에타이 교습장, 길거리 식당가, 태국 어디서나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복면가왕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เปิดไว้ที่ร้านตลอดเพราะว่าลูกค้าชอบมาดูตอนดึกๆนะคะ 본방송을 보기 위해 목요일엔 약속도 잡지 않고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ปกติผมก็กลับถึงบ้านประมาณทุ่มหนึ่งอาบน้ำเสร็จกินข้าวแล้วก็รายการถ่าย2 ทุ่มก็ได้ดูตอน2 ทุ่มเลย 태국의 한 방송사가 MBC 포맷을 수입해 만든 태국판 복면가왕은 지난해 10월 첫 방송 이후 시청률이 10%를 넘나들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คุยกับใครๆเนี่ยโอ้ทุกเพื่อนหรือว่าในลูกน้องในที่ทำงานเขาก็ได้ดูแล้วเป็นความรู้สึกว่าตื่นเต้นเนาะ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더하더니 결승편 때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자만 1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초 13회 분량만 계약했던 방송사 측은 27회분으로 계약을 연장해 시즌 2에 막을 올렸습니다. เวลาเราอยู่ด้วยกันเนี่ยเราจะไม่ดูทีวีด้วยกันแล้วรายการเนี้ยเป็นรายการแรกครับที่ทำให้ครอบครัวพอ2 ทุ่มวันพฤหัสเนี่ยทุกคนจะมานั่งอยู่ด้วยกันแล้วมาดูรายการพร้อมๆกัน 복면가왕 원 제작사인 MBC의 취재진이 방문하자 큰 관심을 보이며 역취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복면가왕의 흥행 이후 태국 방송업계에서는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해 자체 제작하는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화려한 깃털을 가진 팔색조는 경계심이 강해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번식을 위해 남해안에 온 팔색조를 관찰하던 중 새로운 생태적 특성이 확인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다채로운 색의 깃털을 가져서 이름 붙여진 팔색조. 짧은 꽁지를 까딱까딱 움직이며 독특한 울음소리를 내는가 하면 맑은 물로 깃털을 씻어 우아한 자태를 더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첫 서식이 확인된 후 매년 5월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이라든지 남해안 지역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계룡산 국립공원까지 서식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다른 동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어미새가 알 껍질을 직접 먹어 부화 흔적을 없애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심한 가뭄 때문에 먹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렁이가 땅속 깊이 숨어 들어가 서식 환경이 악화됐지만 생존 본능은 더 강해졌습니다. 각각류를 좀 많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물고 오고 며칠 전에는 뱀을 물고 왔어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해봤지만 뱀 물고 온 건 처음이었고. 어미 팔색조는 부리로 뱀을 물고 흔들기도 합니다. 뱀은 팔색조의 천적이지만 어미 팔색조는 뱀도 두려워한다는 학술 자료도 영상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으로 10,000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팔색조는 다음 달 말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해 겨울을 보냅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강화를 제안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시진핑 주석의 굳은 표정은 냉랭한 회담 분위기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초간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을 3차례나 언급하며 중국의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You have done relative to the very substantial problem that we all face in North Korea. Problem that something has to be done.
반면 시 주석은 북한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重大的国际的地区问题保持沟通，同时当然我们要看到中美关系中还存在着一些敏感的问题。 시 주석은 나아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G20 정상회의를 취재 중인 기자들과 만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원유 공급 중단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만큼 북핵 문제 논의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결과적으로 주요 관련국 간 입장차만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혜입니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서 전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20 정상회의가 어젯밤 폐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규탄을 G20 정상선언문이나 의장국 성명에 담는 것은 외교력을 집중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첫 소식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 머무는 4박 6일 동안 각국 정상급 인사 13명을 만나며 정상외교 복원에 집중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상들이 북한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제, 무역 포럼이기 때문에 갑자기 정무적 사안을 문서에 담아내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발언을 구두 선언에 준하는 걸로 본다며 기자회견 자체가 성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상외교 공백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각국 정상들과의 상호 신뢰를 쌓고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가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귀국합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야당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 야당을 파국이라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 전국을 파탄내려는 지금의 국회 파행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국회 보이콧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참수 발언으로 관계가 악화된 국민의당은 협치를 강조한 현수막마저 철거했습니다. 부적격이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민주당하고의 협치는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흠이 발견된 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내일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국 경색은 물론 내일 예결위 등 각 상임위의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한 달 넘게 지체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서울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후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밤부터 빗줄기가 거세져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일부 지역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종일 후덥지근하던 서울 곳곳에
오후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봉구 등 일부 지역엔 무인 관측소 기준 9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며 서울엔 호우주의보도 발표됐습니다. 장맛비는 밤부터 다시 강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낮까지 많은 비를 퍼부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엔 50에서 100mm, 일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쏟아지겠고 충남과 전북 서해안엔 120mm 이상, 그 외 지역도 최고 40에서 80mm가량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퍼부어질 걸로 예보돼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 더 많은 비가 더해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중부는 모레 아침, 남부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친 뒤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들과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찌그러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기중기를 동원하며 분주히 움직이지만 비가 많이 오는 탓에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 50분쯤. 5개 차로 가운데 1, 2차선에서 난 사고지만 갓길에도 파편이 튈 정도로 사고 당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K5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버스가 그 위로 올라탄 상황이었어요. 그 옆에 차량은 이제 전도가 된 상황이었고요. 버스에 깔린 승용차 운전자 58살 신모 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사고 당시 비는 안 왔어요. 네, 졸음운전 그런 거로 추정을 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이후 3개 차로를 막고 구조 작업을 벌이면서 2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차량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빗물막이 생기는 수막 현상입니다. 이때 타이어에 홈이 잘 패여 있으면 빗물이 틈새로 빠져나가서 그나마 접지력이 커지는데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말 그대로 물 위를 달리게 됩니다. 당연히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차종별로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가 내동댕이 쳐지듯 튀어오릅니다. 인도로 돌진하던 승용차는 길가 차량을 들이받고서 가까스로 멈춥니다.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간 대형 탑차가 대굴대굴 구르며 산산조각이 나고 중앙 분리대를 뚫고 나간 화물차는 반대편 차선을 덮치기도 합니다. 7, 8월의 경우 빗길 사고는 하루에 80번꼴로 평균치의 1.7배에 달합니다. 무게 1톤가량인 승용차로 제동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다 급정거를 하자 10m가 채 안 돼 멈춰섭니다. 그러나 빗길에서는 18m까지 미끄러집니다. 무게가 6톤인 화물차와 10톤인 버스의 빗길 제동거리는 각각 24m, 28m로 메마른 노면보다 각각 1.6배, 1.7배 더 미끄러졌습니다. 바퀴와 노면이 직접 닿지 않고 물에 떠서 구르는 수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보다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차량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